자,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알고리즘 문제 해결 전략 32장에 나오는 그래프 알고리즘, 그 중에서도 특히 네트워크 유량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트워크 유량 문제 Maximum Flow Problem, 최대 유량 문제는 뭐냐면은 이 유량 네트워크라는 걸 정의하고 각각의 간선이 용량을 가지고 있는 방향성 그래프로 모델링 했을 때 재미있는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자, 플로우 네트워크가 유량 네트워크, 플로우 네트워크가 directed graph where each edge has a capacity. 엣지가 weight가 아니고 capacity, 용량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최대 유량 문제는 이 맥시멈 플로우가 얼마냐라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즉, 이 플로우 네트워크에서 주어진 두 정점, 흔히 이제 소스하고 싱크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정점 사이에 최대 유량을 찾을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속류관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어떤 속류관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소스에서 이 싱크로 보내는 유량이 얼마나 될 수 있느냐. 혹은 도로교통망 같으면은 이 두 도시 사이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당 차량의 수, 우리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차량 대수를 계산하는 문제, 혹은 대표적으로 인터넷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두 노드 사이에 전송 가능한 데이터의 대역폭, 즉 밴드위스 계산하는데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죠. 유량 네트워크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가 소스고 여기가 이제 싱크. 그러니까 여기가 출발점이고 시작점. 그 다음에 여기가 도착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작점에서 도착점으로 네트워크를 보내는데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 SST로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TCP로 우리가 세션을 맺는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최대 경로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최대 경로라는 거는 여기 이 값이 웨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웨이트라면은 요게 이제 최대 경로로 보이는데 이 웨이트가 아니고 커패시티 용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연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최대 용량은 얼마죠?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용량은 여기서는 16을 보내고 여기서는 20을 보내고 여기서는 10을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전송될 수 있는 거는 10밖에 전송을 못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경로는 용량이 1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번 바꿔 볼게요. 자, 각 경로로 보낼 수 있는 초당 최대 용량이 이렇게 어떤 간선을 패스를 연결하면 이 경로에 가장 용량이 작은 간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SST로 가는데 A와 C를 거쳐서 가면 16, 20, 10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10이 이 경로의 용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초당 최대 용량은 우리가 10MB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여러 개의 패킷을 잘라서 여러 개의 경로로 동시에 보낼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좀 더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속류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여기가 속류관인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보낸다면 처음에 여기가 16 용량이 16이니까 16을 보내고 여기 용량이 3이니까 3. 여기서 소스에서는 초당 혹은 이제 한 번에 16 더하기 3, 그러니까 19MB를 전송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얘가 받아가지고 이제 16을 받았지만 얘가 전송할 수 있는 건 여기가 20이에요, 그죠? 그리고 1로 보낼 수 있어요, 그죠? 얘는 21을 보낼 수 있지만 지금 16밖에 못 받았어요. 그 여기 1을 최대로 보내면 여기는 15밖에 못 보내겠죠, 그죠?
그 얘는 3을 받았고 얘는 또 이쪽으로 1을 받았으니까 4를 받았어요. 그죠? 그러면 4에서 얘를 보낼 수 있는 거는 여기는 7이고 여기는 7이기 때문에 여기서 4를 이쪽으로 4를 다 보내도 되고 이쪽으로 4를 다 보내도 되고 혹은 2 잘라서 보내도 되고 이렇게 보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C 입장에서는 결국 여기서 15가 오고 여기서 뭐 4가 온다고 가정을 해도 어쨌든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건 10밖에 못 보내요. 그죠? 그리고 여기 D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한 줄밖에 없는데 여기서 B가 최대한 보낸다 하더라도 7밖에 못 보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보낼 수 있는 건 7밖에 없죠.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에서 생각해보면 요렇게 가는 거 해가지고 10을 보낼 수 있고 요렇게 가는 거 해가지고 7을 보낼 수 있죠. 그죠? 최대.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의 최대 용량은 10 더하기 7에서 17을 보낼 수 있다. 17MB를 보낼 수 있다라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초당.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다이렉티드 네트워크가 주어졌을 때, 초당 최대 얼마까지 보낼 수 있느냐를 찾아라. 그러면은 이제 이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결국에는 끝에 가서 이제 17밖에 못 보내고 있구나 했지만 중간에 어떤 제약이 있어서 이게 더 낮아질지도 모르죠. 그죠? 이 문제가 이제 응용 범위도 넓고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푸느냐. 먼저 이 속성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정점 U에서 정점 V로 가는 간선의 용량, 즉 capacity라는 거는 어떤 노드 사이에 연결하는 우리가 웨이트가 있다고 치면 이 웨이트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드는 비용이었잖아요. 코스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capacity이기 때문에 용량이기 때문에 이 용량을 다 채워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정점 U에서 V에 흐르는 유량을 우리가 플로우 유량이라고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유량 네트워크는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세 가지 속성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는 FUV는 CUV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죠. 용량을 초과해서 플로우가 유량이 흘러갈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용량이 FUV는 마이너스 FUV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게 흘러가는 게 FUV라면 B에서 A로 흘러가는 것은 마이너스 FUV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뒤에서 한번 더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U에서 V로 유량이 흐르는 것과 V에서 U로 유량이 흐르는 것을 마이너스 해주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총 유량 시그마 VV는 플로우 UV는 0이 된다. 즉 이쪽으로 가는 거를 F라고 하고 이쪽으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 F라고 하면 이거를 다 더하면 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각 점점에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은 같다. 즉 내가 들어오는 유량을 F라고 치면 나가는 유량을 거꾸로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F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는 유량과 나가는 유량의 합은 0이다. 이렇게 속성을 정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풀 수 있는 이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이 이제 포드하고 펄크슨입니다. 그래서 포드 펄크슨 알고리즘이 네트워크 유량 문제의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에요. 자, 포드 펄크슨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를 이제 소스라고 정의합니다. 출발점을. 그 다음에 이제 싱크 노드라고 정의합니다. 도착점을. 자, 그러면은 소스하고 싱크를 소스에서 출발해서 싱크로 가는 이 간선의 용량을 처음에 이 용량은 캐패시티는 정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 간선의 유량을 처음에는 다 0으로 초기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안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유량을 한번 보내봅시다. 최대 얼마 보낼 수 있죠? 얘가 2고 얘가 1이기 때문에 최대 1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최대 1을 보낼 수 있는 흐름이 패스가 정해졌다면 이제 이 패스는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패스로 또 보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경로를 찾았죠. 요 간선들을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패스를 하나 경로를 찾아서 이쪽으로 흘려보내면 여기서 얼마 보낼 수 있죠? 1 보낼 수 있죠. 그래서 1과 1 합해서 최대 2를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포워드 폴커슨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포워드 폴커슨 알고리즘을 만들 때 자, 이거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다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경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용량이 1이고 1이고 1이니까 이 유량의 흐름은 1이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가버리고 나면 이제 이거를 쓸 수 없으니까 얘가 이제 갈 데가 없죠. 그럼 최대 경로가 1이 된다는 거죠. 즉 단순하게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최대 경로를 못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증강 경로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오그멘팅 패스. 뭐냐면은 SAT가 이렇게 가는 경로를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경로를 찾았으면 요거 두 개를 이제 증강시킨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패스에서 요 패스를 찾으면 최대 유량이 증강되는 거죠. 그죠? 오그멘팅 되기 때문에 이 오그멘팅 패스 증강 경로를 우리가 다 찾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 하는 게 이제 포워드 폴커슨 알고리즘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정의해야 될 게 잔여 용량입니다. residual capacity. 그러니까 만약에 증강 경로 하나를 내가 SST로 가는 증강 경로를 하나 찾았어요. 그죠? 그런데 이 capacity가 예를 들어서 얘가 3인데 이 증강 경로에 의하면 얘가 이제 경로가 2라 가지고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는 거는 지금 2밖에 흐르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 경로로는 1이 더 흐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남아있는 이 용량을 우리가 residual capacity, 잔여 용량이라고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잔여 용량 구하는 건 쉽죠. 그죠? RUV라고 하면은, CUV에서 이미 흘러간 FUV를 빼주면 RUV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잔여 용량 그래프, 즉,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경로를 하나 찾아서, 레지듀얼 그래프 GR이라고 합시다. 혹은 뭐 GR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이 레지듀얼 커패시티를 간선의 웨이트로 사용하고 있는, 그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또 다시 증강 경로 하나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찾아내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 증강 경로 하나 찾아내고 이렇게 이제 계속 찾아내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 유량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증강 경로를 찾는 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DFS를 하면 되죠. 혹은 BFS를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그래프를 탐색해서 증강 경로를 찾았으면 그 증강 경로의 유량 최대 유량을 기존의 레지듀얼 그래프에서 또 빼주고 또 그 다음에 또 증강 경로를 하나 더 찾아가지고 또 빼주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최대 유량을 계속 작업을 반복하다가 더 이상 증강 경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 이 알고리즘을 끝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최대 값을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최대 값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가서 망하는 경우를 알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경로를 우리가 배제시키는 방법은 뭘까? 그걸 이제 유량 상쇄, 플로우 캔슬링을 이용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은 증강 경로를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서 최대 유량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SAT라는 이 경로 대신에 이런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배제하느냐? 아까 우리가 유량의 속성을 정의할 때 새 유량을 보내는 것하고 기존의 유량을 서로 캔슬링 시키는 게 같은 연산이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에서 그림이 안 나냐?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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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아이고. 요 그래프에서, 자, 요쪽으로 가는 간선하고, 요쪽으로 가는 간선하고, 요쪽으로 가는 간선하고, 요쪽으로 가는 간선이 있는데, 자, 요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간선의 용량이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플로우가 1이 될 텐데, 이게 이제 F가 1이죠, 그죠? 그러면 요쪽으로 가는 간선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얘도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렇게 가는 것도 마이너스 2가 되고, 요렇게 가는 것도 마이너스 1이 되고, 요렇게 가는 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자, 이렇게 이제, 이 마이너스 간선들, 캔슬링 하는 간선들을 다 추가해가지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하면, DFS나 BFS를 하면, 이 잔여 용량이 RBA가 CBA-FBA가 되니까 0 마이너스 1이 돼서 1이 되죠. 자, 이 말은 존재하지 않는 간선으로 유량을 흘려보낸다는 뜻이고, 흘러오는 유량을 줄이는 것이 상대방에게 유량을 보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A와 B가 서로 일씩 주고받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다. 그래서 자, 이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점선을 통해서 SST로 보내는 유량이 1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유량이 이제 1이 됐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현재 레지듀얼에 얘가 아직 1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요렇게 또 요렇게 보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2, 1, 3이니까 요것도 1이 되죠. 요것도 1이 되죠. 그러면은 요렇게 보내는 거하고 요렇게 보내는 걸 합해서 1과 1이니까 2가 되죠. 2가 됩니까? 하지만 얘하고는 이쪽으로 1 보내고 이쪽으로 1 보냈으니까 안 보낸 거하고 똑같죠. 없어지죠.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하고 요렇게 되는 거를 합친 거하고 같은 의미가 된다. 자, 요게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개념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A하고 B가 이 경우에는 A하고 B가 서로 1의 유량을 이렇게 요 결과에서 봤으면 1의 유량을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기 때문에 총 유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서로 상쇄되는 캔슬링 되는 엣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보내는 거 플로우를 제로로 만들고 얘가 보내는 거 플로우를 제로로 만들면 우리가 원래 처음에 했던 방법과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와 B의 유량이 서로 상쇄시켜서 없어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오그멘팅 패스를 이렇게 정상적으로 찾는 것을 우리가 포드 풀컷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현은 뭐 생각보다는 간단해요. 알고리즘의 복잡도에 비해서 구현 자체는 간단한데, 자, BFS를 이용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증강경로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죠? A에서 B로 가는 BFS를 쭉 하면은, BFS를 쭉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간다고 쳐요. 그러면은, 이제, 뭐, 요렇게 하나 찾고, 요렇게 하나 찾고, 요렇게 하나 찾아가지고, 마지막 증강경로까지 다 찾았다. 이렇게 하면은, 이 BFS를 찾은 다음에, 우리가 잔여 용량이 남은 간선들만을 사용해서 또 BFS를 계속 반복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레지듀얼 네트워크, 잔여 용량을 웨이트로 삼는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가지고 이걸 이제 패스가 존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수식은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아까 설명한 그 개념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량을 플로우를 보내는 것을 증강 경로가 없어질 때까지 반복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최대 증강 플로우를 맥시멈 플로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먼저 네트워크 유량 문제를 푸는 포드 풀컷은 알고리즘을 구현을 하자면 이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이렇게 줄 수 있죠. 그죠? 노드의 개수, 간선의 개수. 그래서 5개의 간선인데 0과 1은 1, 0, 2는 3, 1, 2는 1, 1, 3은 2,
13은 3. 요게 커패시티입니다. 용량. 요게 엣지고 간선. 요거는 이제 노드 수니까 0, 노드는 0, 1, 2, 3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그림이 뭐냐면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제일 요 간단한 그림 요거를 그대로 요거를 0, 1, 2, 3 노드로 하고 요 엣지를 1번 그 첫 번째 노드 요 엣지를 뭐 요 엣지 요 엣지 이렇게 추가를 한 겁니다. 요것도 추가를 했나? 그래서 아마 저걸로 그림을 입력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요걸로 입력 들어가 있는 그림을 그려보면 저 그림이 나올 거고 요 밑에 두 번째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봤던 요 그림 요거 이거 그 앞에 요 그림이죠. 그죠? 요 그림을 0, 1, 2, 3, 4, 5라고 해서 6개의 노드에 대해서 엣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해가지고 쭉 그린 게 입력으로 만든 게 요겁니다. 9개 그죠? 간선 0, 1부터 시작해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16과 8.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6, 0,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0번 노드에서 3번 노드로 간다. 요거는 0번 노드에서 5번 노드로 간다. 그러니까 소스하고 싱크를 이렇게 입력으로 준 거죠. 그죠? 그러면 아까 봤듯이 두 번째는 최대 유량이 1이 나오고 첫 번째는 최대 유량이 17이 나오고 그거를 이제 구현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포드 폴커선 알고리즘의 구현입니다. 방법을 보면 소스하고 싱크를 받아요. 0이고 뭐 n-1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커패시티 용량을 받고 이거 그 간선의 용량이니까 2차원 배열로 나오겠죠. 그죠? 2차원 배열로 우리가 그 인접 행렬처럼 인접 행렬의 모양을 가진 간선 용량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에 이제 레지듀얼 값을 써주면 레지듀얼 네트워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흘러가는 플로우 용량 그 간선의 그 간선을 흐르는 용량을 2차원 별로 구현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커패시티 빼기 플로우 해주면 레지듀얼 용량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while true 계속 반복을 합니다. 어떻게 언제까지 반복을 하냐면은 만약에 페어런트의 싱크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반복을 계속 해주고 요 앞에서는 일단 요 페어런트를 마이너스 1로 다 초기해주고 출발점이 없죠. 그래서 Q를 만들어서 페어런트의 소스로 지정해주고 Q에 집어넣은 다음에 Q가 not empty일 때까지 Q에서 하나씩 꺼내온다. 요까지는 이제 익숙하죠. 그죠? BFS 구현입니다. 그죠? 너비 우선 탐색을 쭉 해나가는 거죠. 하면서 이제 인접한 대어에 대해서 만약에 capacity here there 빼기 플로우가 0보다 크면 즉 레지듀얼이 있으면 이게 레지듀얼이죠. 그죠? 잔여 용량 레지듀얼이 있으면 그리고 페어런트가 아직 그 마이너스 1이면 다시 Q에 집어넣고 방문했다고 표시하고 다시 방문하고 이제 쭉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BFS를 다 한 거죠. BFS를 다 한 상태에서 페어런트가 마이너스 1이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고 방문을 끝냈으니까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이 아니고 방문을 다 BFS를 다 했으니까 앞에서 이제 BFS를 쭉 했었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우리가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계산하는 부분이죠. 자, P를 싱크로 두고 그러니까 싱크에 처음에 이제 어마운트를 최대값으로 둔 다음에 P가 소스가 아닐 때까지 capacity의 에서 플로우를 뺏는 이 값을 즉 각 패스마다 그 페어런트 P의 값을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왔으니까 요 엣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플로우가 결정된 거니까 요 엣지에 대해서 레지듀얼을 감소시키고 또 요 엣지에 대해서 레지듀얼 감소시키고
UHD에서 레지듀얼 감소시키고 UHD에서 레지듀얼 감소시켜서 이제 다시 우리 이 커패시티를 감소된 레지듀얼 네트워크로 GFGR로 다시 만든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에 이 어마운트를 더해주고 이 플로우 P 페어런트 P의 어마운트를 빼주고 즉 레지듀얼 네트워크의 레지듀얼 용량을 우리가 어마운트 플로우가 만약에 마이너스였으면 플러스를 해주고 플러스였으면 마이너스를 해주고 들어온 것과 나간 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요 노드 입장에서는 들어온 놈을 플러스 시켜주고 나간 놈을 마이너스 시켜줘야 되겠죠. 요 놈에 대해서도 들어온 놈을 플러스 시켜주고 들어온 놈을 플러스 시켜주고 나간 놈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요 작업을 쭉 해주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토탈 플로우 값이 이 레지듀얼 네트워크에서의 최대 유량 값이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먼저 포드 풀커선 알고리즘을 이렇게 요 예제를 가지고 하나씩 돌리면서 이 커패시티하고 플로우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VFS를 따라가면서 아까 예제 그림 두 개가 있으니까 먼저 풀어보세요. 그래야지 이제 요 네트워크 플로우 프로블럼이 완벽하게 풀렸다고 해야지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끊었다가 다음 부분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